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우, 오늘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6시 26분 막 지나고 있고요. 와, 날씨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기온이 대략 9도 정도 되는데요.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죠. 확실히 쌀쌀하게 느껴지네요. 냉랭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면 복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는 반바지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약간 이거는 이런 기온에는 적절하지 않은 복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의를 좀 약간 얇은 잠바지만 하나 걸친 만큼 하의도 약간 긴 바지로 좀 통일해서 입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무슨 막 달리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이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걷기에 적합한 복장을 따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 한 2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낮 기온은 대략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지금 이 날씨만 보면은 살짝 겨울에 근접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체감 기온이 좀 많이 낮은 느낌입니다. 공기가 차가운 게 느껴져요.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좋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는 좋습니다. 다만 쌀쌀한 날씨, 확실히 그렇네요. 그렇죠? 제 주변에서 말이죠, 좀 체중을 감량해야 되겠다 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을 가든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살이 너무 많이 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체중 관리는 진짜 인류의 숙제 아닌가요? 그런데 또 거기에 반해서 제가 진짜 경이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은 큰 형님 뻘 되는 그런 분을 예전에 이제 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지금 현재 몸무게는 말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일정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하면은 거의 한 30년 이상입니다.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0년 이상 같은 체중,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진짜 좀 경이롭지 않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사실? 30년 이상, 대략 한 35년 그 정도도 될 거예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했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그 한순간의 이제 이야기죠.
주변 소음들이 좀 많이 나고요. 공사 현장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순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와,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이러면서 경이로운 생각도 들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는 체중 변화가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크게만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고등학교 이후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분은 대략 한 30년 이상을 같은 체중을 유지했다 하시지만, 저는 고등학교 이후 군대를 가고, 또 군대 제대하고, 또 학교에 복학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체중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제 체중이 증가해가지고, 원래는 한 고등학교 때는 60kg 정도였던가? 한 65kg? 60kg 초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꾸준히 계속 증가해서, 물론 뭐 약간 이제 좀 키도 좀 더 크고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 75kg까지 그렇게 쭉 이제 성장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때 나이가 제가 한 27, 28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정점을 찍던 몸무게가 75kg, 76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좀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시작하게 된 거죠. 대략 한 28, 29살. 그때부터 꾸준히, 이거는 내 어떤 인생에서 하나의 좀 일상생활의 측면으로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벌써 거의 뭐 10여 년이 되는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그래서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참 여러가지 일을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도 그래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운동하는 자세, 운동하는 태도,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최정점 체중, 몸무게를 찍은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식습관 관리도 했었죠. 대략 한 67kg, 68kg까지는 감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한 9kg 이상이잖아요. 감량에 성공했죠. 그래서 좀 가벼운 몸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67, 68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 지금까지 또 꾸준히 몸무게가 상승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체중이 제가 90kg 정도 되니까요. 와, 한 20kg 정도 는 거네요. 물론 중간에 살짝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도 있었죠. 원래 한번 90kg까지 찍다가 다시 한 81kg, 82kg까지 떨어뜨리고 다시 약간 이제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 좀 안 됐던지, 먹는 만큼 활동량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서 그랬던지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하고
다시 운동을 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한 5kg 정도는 또 감량에 성공을 했었죠. 85kg 정도 만들었었죠. 그런데 다시 그 이후에 또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네, 리바운드 돼가지고 90kg. 지금은 대략 제가 봤을 때 제 체중이 한 88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8. 물론 여기서 식사를 하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게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90kg가 딱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정도 되면은 제가 또 아침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88kg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아침 걷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기준점이 말이죠,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겠죠. 지금 현재는 88kg지만 아마 90kg대를 육박했을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었죠. 사실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사람이 둘로 나뉠 것 같아요.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과 소수의 사람과 체중의 변동이 좀 있는 사람, 또는 좀 더 크게 있는 사람. 저는 후자에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운동하는 자세가 더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려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다행히 저는 운동을 하는 자에 속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기본적인 취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년이 이제 넘었죠. 작년 9월 18일부터 시작한 이 아침 걷기 활동, 새벽 걷기 활동, 이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몸을 좀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저는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안경이 지금 김이 서려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요. 역시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 습도가 올라가가지고 안경에 김이 좀 서리는 현상이 바로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사실은 저도 하기 싫었어요. 저도 근력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거꾸로 좀 여성분들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유산소 운동만 또 하는 사람들 있죠. 근력 운동은 안 하고 막 난 뭐 밖에 나가서 이제 한번 걸을 거야, 밖에 나가서 조금 뛰다 올 거야, 걷다가 올 거야. 뭐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사실은 그냥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몸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합쳐진다면 그게 최강이 되는 거죠. 저는 좀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관점이 있죠. 참 운동하는 게 그 사람을 좀 드러내는 하나의 이제 속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특성을 말이죠. 어떤 사람의 성향, 사람의 기질,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가 항상 뭐 예전부터 막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해오는 연구들인데요. 원래부터 타고난 거다, 선천적인 거다, 아니면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후천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건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거다, 또는 후천적으로 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 두 가지 요소가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 둘 다 관여할 거라는 것은 짐작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요소는 저는 살짝 지금까지의 제 그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약간 선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론하고 또 이어져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자유의지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유전이 되는 것이다. 갖고 있는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없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건 뭐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 물론 저는 그렇게 막 비관적으로 모든 게 다 정해있다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해져 있는 그 사람의 특성, 그 생명체의 특성,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서 동물들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유전자 구성, 그 염색체의 염기 서열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건 물론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들, 아무래도 생명체는 말이죠, 조금 물려받는 것, 자신의 조상들에 대해서 조상들한테서 물려받는 그런 특성들이 좀 많지 않은가. 환경적인 영향 자체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낼 것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 그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특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향성,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움직임이 빠르진 않아요. 대신에 좀 무게가 실릴 수는 있죠. 또 한 번 움직이는데 가볍게 휙휙 변화에 민감하게, 그런 모습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거꾸로 한번 움직임을 갖게 되면은 중량감 있게 자기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뭐 MBTI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16가지 유형. 그런 것도 아마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런 특성을 좀 분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딱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플러스 약간의 이제 주변 환경의 영향 같이 잘 고려를 해서 어떤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죠. 행운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지금 어떤 사람을,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딱 그런 거죠. 20세기에 특히 20세기 초반, 중반 이 시기쯤에는 진짜 거실거실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남이 시키는 거 잘하고, 말 잘 듣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이런 덕목들, 그런 것들이 미덕이 되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에 행하는, 임하는 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특별히 눈여겨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IMF 이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할 때 그 사람의 주로 태도를 봤다면, 이제는 21세기 들어서는 약간 좀 달라진 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뭐 어떻냐 어떻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 그 사람의 나름의 스타일이지, 개성이지. 아니, 개성이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은 지나간 말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개성이 없는 사회에서 와, 이제는 사람들의 개성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미 사회 자체가요, 개별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한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너 자신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대신에 제대로 된 성과를 한번 내봐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숨은 의미, 그러니까 그 본질을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을 해라. 정답은 없다. 네가 가진 것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라. 그리고 반드시 성과를 내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은 과거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미덕이 다르잖아요. 사람의 성향은 각자가 따로 있을 것인데 20세기에 맞는 사람이 있고 21세기에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는 랜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가 이렇게 막 진행되어 오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났다, 이 사람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 자체를 잘 바꾸기는 어렵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가진 성향을 좋아하는 사회가 있는 거고, 그 사회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태도, 행동, 말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스스로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의미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자, 우리 모두 좀 찾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적합한지 뭐가 부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게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럴 때는 이렇더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이런 결과를 내더라, 이런 환경하고 좀 잘 적응을 하더라, 좀 이런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 또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자신의 성향과 그 환경과의 조화, 그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환경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길을 가는 게 지금 주어진 최고의 목표다, 이런 관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오늘 9월 24일 쌀쌀한 날씨의 아침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53분이네요. 건능풍부의 새벽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전 내일 또다시 일요일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